지난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작전 이름은 에픽 퓨리, 번역하면 거대한 분노.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45년간 이란을 지배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중동이 불타고 있고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와 이스라엘 전투기가 동시에 이란 영토를 타격했어요.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핵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혁명수비대, 거점. 이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트럼프는 이란 국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되찾으라. 사실상 정권 교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란은 즉각 참된 약속사 작전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400발, 드론 약 1000기를 발사했어요. 다행히 대부분 욕격됐지만 현재 교전이 진행 중입니다. 미군도 피해를 입었어요.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입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전은 예정보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자, 이제 우리 지갑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아주 좁은 수로가 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3km예요.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곳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 LNG의 20%가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전부 이 바닷길을 통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라디오로 선포했어요. 어떤 선박도 통과할 수 없다. 전 세계 대형 해운사들 마어스크, MSC, 헤이파그로이드가 호르무즈 통과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부 선박은 아프리카를 빙 돌아가는 우회 항로로 돌렸는데 시간이 2에서 3주 더 걸리고 비용은 훨씬 더 나옵니다. 하늘길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전역 항공 영공이 폐쇄되면서 2월 28일 하루에만 항공편 1500편 이상이 취소됐고 전 세계 항공편 지연이 1만 9천 편을 넘었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낙관론부터 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현재 수준의 혼란이라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84달러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봤어요. 오펙 플러스도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에 합의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1100만 배럴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세계 평균 물가는 0.5에서 0.7%포인트 뛰고 이게 100달러 이상으로 고착화되면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아틀랜틱 카운슬은 이런 말을 했어요. 2003년부터 2011년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유가는 배럴당 평균 72달러였고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0달러가 넘었다. 그래도 세계 경제는 성장했다. 즉, 과도하게 겁먹지 말자는 거죠. 열쇠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며칠 만에 열리냐, 몇 달 뒤에 열리냐입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 원유 수입의 71.5%입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한국무역협회 분석을 보면 유가가 10% 오를 때 우리 수입액은 2.68% 늘고 반대로 수출은 0.39% 줄어듭니다. 제조업 원가는 0.68% 올라가요. 적은 수치 같아도 기업 이익률이 2에서 3%인 중소기업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에 의존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약 2,60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3월 3일 민관합동 TF를 꾸려서 이 기업들의 운송비 지원과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대기업은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중동 거점 대기업들은 주재원 안전을 확인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피해는 아직 없지만 장기화 시 철수 시점을 검토 중이에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도 약 17,800명입니다. 외교부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산업부는 현재 비축유 보유량이 수개월치에 달해 단기 수급은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석유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안보도 살펴보죠. 이번 사태에서 가장 긴장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도 없이 타국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실전에서 성공시켰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한 장면이죠. 북한 외무성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목격한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 핵 무력 고도화와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고 있어요. 우리도 핵이 있어야 저렇게 안 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경계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움직임을 견제했어요.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느냐? 미국 헌법과 전쟁권안법은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건 불법 전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공화당 강경파는 테러 지원국 근절을 위한 결단이라며 지지하고 있어요. 이 분열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네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의 엔트라픽의 AI, 클로드가 군사 지원에 사용됐다고 알려졌어요. 엔트라픽은 군사적 무기 사용에 반대 입장이고 실제로 국방부와 갈등 중이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볼게요. 에픽 퓨리 작전으로 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한국은 원유 수입의 71.5%를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충격과 물가 압박이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한편으론 기회도 있어요. 이란의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거대한 이란 재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 3가지만 기억하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리느냐, 이란 내부 권력 교체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이걸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3가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중동과 한국 경제의 방향을 가를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